우리가 강인함이라고 할 때 보통은 뭔가 많이 참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맨처럼 힘이 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경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꿈꾸는 강인함은 자기 내면의 그림자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움찔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고 숨기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걸 도망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강인한 것 같아요. 자기의 그림자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약한 점을 누가 건드려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기도 하고, 제가 서문에서 쓴 내용은 아무리 외로울지라도 자신의 그림자와 홀로 씨름하며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빛나는 지성과 타인의 그림자를 보듬어주는 따스한 감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 이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저는 강인함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는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라는 부제를 붙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간결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꿈꾸는 강인함으로 바꾼 것인데,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걸까? 무엇이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쓴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책과 그리고 예술과 또 문화와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고 어떤 내면의 강인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작가로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참 항상 어려운 일인데, 제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만 열심히 듣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련된 얘기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귀를 닫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내 일만 바쁘고 내 스펙만 챙기고 내 가족들만 간신히 챙겨도 너무 삶이 힘들고 바쁘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고 문학 작품을 읽고 글을 쓰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면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여행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항상 어떤 책에 같은 페이지만 계속 읽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단지 휴양을 떠나고 돈을 쓰러 가는 그런 소비 문화가 아니라 정말 책 한 페이지만 계속 읽는 것 같은 쳇바퀴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다른 삶의 공간에서도 나는 잘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타인의 결, 다른 사람의 결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존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마음의 그 풍요로움, 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여운 조카가 있는데, 조카 윤성이가 사람들이 막 놀리면 너 꿀꿀이 돼지야, 아니면 너 바보야, 이렇게 막 놀려요. 그러면은 윤성이가 나 바보 아닌데, 나 돼지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해요? 당신 일 좀 똑바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자존감을 다치는 이유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걸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 자신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당신의 평가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삶, 정말로 내가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뭔가 타인의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자존감을 지키는 무기는 용기지 뭐 스펙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용기,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자긍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정말로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영국의 어떤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What's your story? 해서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써놓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이야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스스로 쓰게 만드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도서관들의 그 이벤트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뭔가 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SNS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요새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거기서 나의 스토리를 말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사생활을 침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한테 막 그 반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기 표현에 대해서 자기 표현과 자기 자랑은 다르거든요. 근데 뭔가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있다. 어떤 자랑에 가까운 자기 표현이 되면서 진솔한 자기 표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어떤 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찰해보고 때로는 반성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발견하는 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책에 보면 빈칸이 좀 있어요. 일부러 만든 빈칸은 아닌데 편집상 그 몇 줄씩 남은 그 빈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나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써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향해서 떠나는 여행은 꼭 정말 외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냥 책 한 권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자 여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